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에서 주는 복지 관련 기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읽어보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기 일수 내용을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없이 살면서도 기초연금에 탈락해서 한 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대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선 그 즉시로 은행에 달려가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만 4,810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53만 5,6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한 달 한 달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통장 잔액, 보험금,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중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에는 현금, 요구불 예금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연금저축, 주식 비상장 포함, 출자금, 출자지분, 수표, 어음, 채무증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은행의 예치된 금액만 집중해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로 입출금하는데 사용하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에 생활비 같은 거 넣어두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데요. 이런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적금을 들어 목돈을 저축해 놓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런 통장을 갖고 있다면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로 이루어집니다. 1년에 2차례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을 갖춰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로소득도 없고 다른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은행에 돈만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통장에 있는 현금 1억 원에 일단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율 연 4% 적용해 연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는 은행 이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계산하는데 정해진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20만 원이 나옵니다. 이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나오게 되는데요. 32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26만 6천 원입니다. 이 26만 6천 원이 통장에 있는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붙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시에도 금융재산 1억 원만 입력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계산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은행 적금 이자율을 5%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1년 이자 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눠 월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41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이자에는 기본공제 4만 원이 있는데요. 41만 6천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37만 6천 원이 이자소득 대한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치면 총 소득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64만 2천 원이란 금액이 통장에 1억 원이 있을 때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요즘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예적금에 대한 이자율이 5%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최고 우대 금리가 몇 %인지 검색해봤더니 저축은행의 4.2%가 제일 높은 금리였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를 적용했지만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어느 은행에 맡기고 계시냐에 따라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의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미미한데요. 자유입출금 통장은 계산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에만 돈을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 가구는 약 6억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계산은 다른 소득이 없이 통장에 현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계산한 예금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모의 계산해볼 시에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이 예적금 1억 원을 넣는 곳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소득 정보에 재산 소득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만 모의 계산 산출이 정확해집니다. 이자를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자동으로 모의 계산해주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